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영상 중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들 중에서 엄선한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분들에게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재확인하는 영상으로,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에게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꼭 꺼야 하는 혹은 켜야 하는 휴대폰 설정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댓글 등으로 많이 유용했다고 하셨던 부분만 골라 다시 더 보기 편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안내드리는 모든 설정과 안내는 참고로 보시고 본인에게 맞지 않다면 다시 끄시면 되는 안드로이드 폰의 기본 설정들입니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유튜브 영상 볼 때 화면을 돌릴 때 아직도 우측 하단에 있는 전체 화면을 눌러서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바로 작은 화면에 손가락을 대시고 밀어서 올려주세요. 그럼 화면처럼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처럼 반대로 내려서 해보세요. 그럼 원래대로 작은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전체 화면으로 쓱 밀어 올려 전체 화면으로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스비 버튼 비활성화 방법입니다. 빅스비 버튼이 있는 분들은 볼륨을 내리거나 올릴 때 잘못 눌러서 빅스비 화면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면을 좌측으로 옮기다가 나오는 빅스비 화면은 물론 유용한 정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계속 보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스비 비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갤럭시 S8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기종에 따라 설정 가능 유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휴대폰을 켜주세요. 두 손가락으로 화면처럼 무언가 잡는 듯 화면을 줄여주세요. 그럼 내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모든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휴대폰의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앱의 위치만 바꾸고 지우고 하는 게 아닌 전체 페이지의 설정 영역입니다. 우측으로 페이지를 가보니 사용하지 않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건 화면처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바로 빅스비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활성화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빅스비 화면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좌측 화면으로 가서 빅스비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비활성화 되었음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빅스비 비활성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볼륨 버튼 밑에 빅스비 버튼의 경우 길게 누르면 빅스비 설정을 다시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엣지 스크린 활용하기입니다. 아직 모르신다면 꼭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이유는 저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며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 더 유용한 기능이라 생각이 들어 안내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을 스마트폰 내에서 메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전화번호를 복사하려고 번호를 길게 누르는데 복사 방지가 되어 있거나 사진 파일의 경우 복사가 되지 않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죠? 복사하려고 클릭을 하면 사진 전체가 나오는 경험 있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정 문구나 계좌번호 등을 급하게 외워야 하거나 송금을 해야 하는데 계좌번호가 복사가 안 돼서 난감한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전화를 걸 때도 전화번호가 있는 창을 한번 열고 010-1234를 외우고 전화 앱에 다시 누르고 다음 번호 기억이 나질 않아 전화번호가 있는 창에 가서 나머지 번호를 외우는 번거로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전화 앱에 내가 누르고 싶은 전화번호가 계속 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셨을 거예요.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급하게 외워야 할 것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셨던 분들 이제 이 설정 꼭 해두세요. 꼭 따라해보세요. 갤럭시 S8과
플립 3 기준이며 엣지 스크린이 없는 경우 실행이 안 되거나 지금의 내용과 다른 화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봐주세요. 휴대폰을 켜주세요. 화면처럼 위에서 쓸어내려 우측 상단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세요. 하단으로 내려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주세요. 엣지 스크린이 보이면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엣지 패널 사용 중으로 변경을 해 놓으시거나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엣지 패널이 활성됩니다.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우측 옆 작게 하얀 띠가 생겼습니다. 이게 엣지 패널인데요. 그 부분을 좌측으로 쓸어주세요. 엣지 스크린 기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엣지 스크린을 실행하신 분들은 다른 기능 등이 떠서 헷갈리실 텐데요.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톱니바퀴 설정을 눌러주세요. 엣지 스크린 설정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할 화면의 고정에서 메모를 보거나 하는 기능을 설정하겠습니다. 스마트 셀렉트를 선택해 주세요. 다른 설정은 다 취소하면 됩니다. 이제 홈 버튼을 눌러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주세요. 이제 엣지 스크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하얀 띠를 좌측으로 쓸어 엣지 스크린을 실행해 주세요. 화면처럼 사각형, 타원형, 애니메이션 화면의 고정, 이렇게 3개의 사진 저장 및 기능이 나옵니다. 사각형과 타원형을 실행해 보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사각, 원형 등의 원하는 위치 및 크기로 사진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화면의 고정 기능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 혹은 지금 당장 화면에 고정을 해야 할 화면에서 화면의 고정 기능을 눌러주세요. 내가 화면에 고정을 하고 싶은 부분에 사각형 창이 나옵니다. 원하는 전화번호, 계좌, 주소 등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화면처럼 늘리고 줄이고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화면에 고정을 눌러주세요. 화면처럼 화면의 고정을 누름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부분의 전화번호, 계좌, 주소 등의 화면이 고정이 되어 화면에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데요. 이때 전화를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주소를 보내거나 하기 위한 앱에 들어가서도 계속 화면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좌우 위아래로 자유롭게 이동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엣지 스크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진으로 저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엣지 스크린을 실행해 주세요. 사각형을 눌러주세요. 그럼 화면의 고정과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원하는 위치와 크기로 화면을 조정해 주시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하단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요. 눌러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진 앱에 들어가서 스크린샷에 들어가시면 방금 캡처한 사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고정한 사진을 삭제하고 싶다면 화면을 누른 후 우측의 X를 눌러주시면 삭제됩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몸에 손전등과 자, 그리고 수평기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엣지 스크린으로 나침판, 자, 수평기, 손전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손전등, 자, 수평기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면 유용하실 거예요. 엣지 스크린을 실행해 주세요. 메인 화면 끝부분 하얀 띠를 좌측으로 쓸어주세요. 그럼 화면의 고정만 선택하셨던 분들은 앞서 안내드린 부분이 나오실 거고요. 엣지 스크린 부분을 좌측으로 쓸어주세요. 그럼 수평기가 나오거나 자가 나오거나 하실 거예요. 나오지 않거나 다른 게 나오신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 엣지 스크린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엣지 스크린을 실행해 주세요. 그럼 엣지 스크린 하단에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화면에서처럼 눌러 들어가 주세요. 패널이라는 영역에 들어와서 스마트 셀렉트, 도구 2가지를 선택해 주시고 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엣지 스크린을 실행시켜 주세요.
화면에 고정하는 부분이 나오고 옆으로 쓸어주시면 도구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도구 영역에서 위에 점 3개를 눌러서 원하는 도구를 선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평기, 손전등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전등을 눌러보세요. 손전등을 켜보세요. 손전등이 켜지고 하단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총 5단계의 빛을 단계별로 밝게 할 수 있습니다. 화면처럼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손전등을 눌러 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스마트폰 생활에 끄고 켜야 할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군가에겐 쉬울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잘 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